네, 미 해군 구축함이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가자 지구의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은 곧 가자 지구를 안에서 보게 될 거라며 지상전을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교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미 해군 구축함이 예멘에서 발사돼 이스라엘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격추했습니다. 자, 미군이 군사적 행동을 한 만큼 미국의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네, 조금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죠. 아무래도 이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미국이 사실 아마도 이스라엘로 향하는 미사일과 드론 등을 격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향후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헤즈볼라나 다른 주변에 있는 그런 무장 세력들이 공격을 할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라는 그런 아마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미사일 예멘 후티 반군이 발사를 했는데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어떤 조직인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후티 반군은 2014년부터 예멘에 내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후티 대통령이 있었는데 예멘의 이 후티 반군이 결국 현 당시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러면서 이제 순니파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가 지원을 해왔고요. 예. 후티 반군은 이제 이란이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멘 내전도 사실상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양상이었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양측이 중단을 하려고 했으나 아직까지 중단이 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중동 방문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을 하는 동안 그리고 방문 이후에 중동 지역의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중재 외교, 중동 중재 외교는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한 절반의 성공요? 절반의 성공. 왜냐하면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원했던 것이 바로 그 가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가자 주민들의 지금 인도적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이나 음식이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에 대한 기초 생필품들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성공했지만 주변에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어떻게 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다 아니면 뭐 지상전 같은 것이 조금 너무나 무차별적으로 그다음에 너무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을 좀 막아주지 않을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사실상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아랍권에서는 좀 실망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상전 대안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논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과연 지상전 계획이 축소가 될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관심인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네, 예상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 이제 안보 내각에 실제로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가자지구 작전을 결정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이 가자 북부에만 일단 집중을 하고요. 북부에 집중하고 중부나 남부 지역은 일단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핀포인트 방식으로 아주 외과 수술용으로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지상군이 들어가면 거기서 또 시가전이 벌어지게 되면
가자 주민들, 민간인들 피해가 늘어나니까 예. 그런 방식을 좀 요구한 것 같고 이스라엘 측에서도 아마 그런 방식을 따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핀포인트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지금 하마스가 현지 시간 19일에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한 교회 건물이 파괴가 됐다. 그래서 대피했던 피난민 여러 명이 숨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해지면서 이스라엘군의 과잉 반격을 우려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생겼는데요. 어저께는 병원이 또 공습을 받았고요. 뭐 정확하게 어느 쪽이 지금 공습을 했는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예. 또 교회가 공습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금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지금 표명만 얘기했고 정확하게 자기들이 했다 안 했다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피신해 있던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사상을 당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좀 자제해서 좀 너무 과도한 이런 공습이나 무력 사용을 조금 말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아직도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본인들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 정확하게 민간인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폭탄과 총알에 눈이 없으니까요. 언제라도 민간인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게 될 경우에 뭐 앞서 얘기한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든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이번 전쟁에 확실히 개입할 명분을 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확실한 참전 계기가 될 거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지점을 지금 설명해 주셨고요. 헤즈볼라는 이미 한두 차례 이미 자기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군이 지상군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 의미는 아마 어떤 군사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어느 수준의 군사적 대응이 올 것인지 그것이 이제 가장 관건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주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입힌다면 이스라엘도 거기에 또한 또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헤즈볼라나 아니면 시리아에 있는 친민병대들이 이스라엘에게 큰 공격을 하게 된다면 전쟁은 또 북쪽으로 확산될 수 있는 예. 전선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이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전선 확대, 확전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물론 예단하기 어렵겠지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사태가 좀 전선이 좀 확대가 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건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도 확전이 되지 않고 가자 지구에서만 일단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북부 지금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은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계속해서 치고받고 있습니다. tit-for-tat이라고 한 번 때리면 또 이스라엘 대응하고 또 헤즈볼라가 쏘면 이스라엘 대응하고 그래서 이미 사망자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상황에서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정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절반쯤 헤즈볼라가 어떤 대응을 할 텐데요. 예. 그 대응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대응이 달라질 텐데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가 하마스와 함께 전쟁의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죠.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다음 단계는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무력 사용을 할 것이다. 그럼 그 무력 사용이 어느 정도 수준의 무력 사용인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력 사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또 대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변에 있는 헤즈볼라를 지금까지 세우고 지원해 왔던 가장 큰 지원 국가가 바로 이란인데요. 예. 이란은 이 사태를 지금 아주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과의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었을 때 이란의 태도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란이 계속해서 그럼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무기를 지원해 준다면 그럼 미국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개의 지금 항모 전단이 벌써 지중해에 도착해 있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두 개의 항모 전단을 보낸 이유는 바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것을 좀 무시하고 헤즈볼라가 바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면 미국의 개입도 미국이 아마 헤즈볼라를 때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예. 자, 한편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구호를 위해서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유일한 통로 라파 검문소가 열릴 것으로 전해졌는데, 자, 지금 이미 라파 국경 앞에 수많은 구호 물품들이 대기 중입니다. 자, 이집트에서는 이 라파 검문소가 당초에 오늘 열릴 거라고 밝혔는데 지금 개방이 계속 지연이 될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사실 구호품 전달이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집트 정부로서는 이 라파 국경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그냥 이렇게 구호물품만 전달하면 잘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예컨대 가자 주민들 지금 뭐 북부에서 소개한 주민 한 11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히 지금 남부까지 내려온 주민이 뭐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절반만 해도 한 5, 60만 되겠죠. 이런 주민들이 갑자기 가자 지구를 탈출하겠다 그러고 라파 국경을 하고 밀려 내려오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국경이 무너지거나 하면 지금 라파 국경을 관리하고 있는 이집트 관리하는 사람들도 다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또 그런 사건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로서는 지금 일단 가자 주민들이 넘어오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구호 물품을 안쪽으로 잘 전달하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지원 규모와 관련해서 이미 가자 지구 내 뭐 식수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미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지원이면 가자 지구 내 폭동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지금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근본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좁은 가자 지구에 많은 인구를 계속 가둬놓고 아무리 빨리 신속하게 구호 물품을 전달하려고 해도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집트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라파 국경을 개방을 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나와서 이집트 쪽에서 구호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집트 쪽에서 이 사람들이 당분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훨씬 더 이집트에도 훨씬 더 안전하고요. 가자 주민들에게도 훨씬 더 좀 편안하게 그렇게 피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방법을 우리 이집트가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미국이 아마 외교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성일광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